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일단은 자기는 돈 벌기보다 일단 깔아놓고. 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험업도 할 수 있어요. 보험업 그쵸. 아니면 뭐 주차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오늘 주제는 바로 식상함을 버리고 투자해야 할 2021년 신선한 주도주 편입니다. OLED는 반도체하고 항상 쌍벽을 이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죠. 왜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니까 네. OLED 이게 다 OLED잖아요. 삼성폰은 이거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증설을 해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증설을 한다 그랬어요. 네. 자 올해 한다고 애널리스트가 써요. 삼성전자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주가 올랐다 다시 빠지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초에 올해는 하겠지. 뉴스도 나오고 결국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어요. 주가 어떻게 되냐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날아갔는데 얘네는 못 간 거예요. 근데 올해 나오는 얘기 보니까 올해는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일단 애플이 전 모델에 다 OLED가 다 탑재가 됐어요. 네. 애플 전 모델에. 그러면은 애플 판매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려면 삼성이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올해 폴더블 폰을 많이 출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폴더블 폰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커요. 크니까 보통 OLED가 2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게 생산량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OLED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존에 이번에 갤럭시 S21 가격 보니까 되게 낮췄더라고요. 한 20만 원. 삼성의 전략은 일단 많이 팔자 이거 같아요. 그러면 OLED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그건 모릅니다. 올해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이걸 왜 넣냐면 투자를 안 해도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가 안 갔어요. 한번 저 HB 테크놀로지를 한번 기업 한번 HB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대표적인 OLED 장비 회사예요. 정말 주가가 이게 처참해요. 보이세요?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죠. 이게 이때가 한참 이제 좋을 때였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요 구간이 2016년도에 되게 좋았죠. 네. 이때 애플이 처음으로 삼성 그 OLED 이제 탑재했을 때 네. 그거 한다고 해서 삼성이 수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OLED 막 공장 깔고 좋았는데 그 후로 설비 투자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잃을 게 없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설비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져요? 그 내용이 사실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비 회사는 뭐죠? 한번 납품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비 회사 입장에서 또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그대로 똑같이 가동만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장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장비를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설비 투자를 안 하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방에서도 뭐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뭐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주방에 뭐 여러 가지 프라이팬이라든가 그런 거 한두 개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되면 프라이팬을 막 여러 개 사가지고 여기 사야죠. 예, 그건 똑같은 게 그 프라이팬을 장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장비를 이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해야만 돼요. 근데 이때 2016년도에는 2017년도죠. 그때 애플은 원래 아이폰에 LCD를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도 아이폰에 OLED를 넣겠다. 삼성에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애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용 공장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설비 투자 들어가고, 새로운 설비 투자 들어가면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 장비 회사들이 다 수주를 따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보릿고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면 또 장비. 그래서 잃을 건 없는데 이거는 저도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없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저는 중소형 제약사 3인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기업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게 힌트가 뭐냐면 저희 당사에 그 스몰캡 이제 중소형주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 쓴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저도 힌트를 얻었던 건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하면 다 바이오만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해요. 항상 바이오 위주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 그 일반 의약품 있죠. 우리 병원 가면 처방약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적자 날 리가 없죠.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기업들은 맞아요. 이게 얘네가 성장을 할까? 막 이런 이제 색안경을 끼다 보니까
주가 못 가는데 일례로 동국제약은 지금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국제약이 인사돌이 만드는 회사예요. 인사돌, 오라메디 네. 뭐 이런 거 만드는 마데카솔.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마데카 크림이라고 네. 피부를 좀 주름을 없애주는 그 네. 화장품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네. 마데카 크림이 홈쇼핑 그쪽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주가 한번 점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중국에도 출시가 돼요. 그래서 동국제약은 기존에 제약도 잘하지만 네. 마데카 크림을 그 출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장할 것 같고 여기 실적 보시면 매년 성장하죠. 매출이 계속 올라갔네요. 영업이익도 줄질 않아요. 작년에 예상이지만 900억. 와. 근데 주가가 안 가요. 6개월째 옆으로 가고 있어요. 주가는 안 갔나요? 주가가 많이 예전에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지금 거의 몇 달간 옆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시세 주고 네. 되게 못 갔어요. 한번 일봉 한번 봐보세요. 일봉. 되게 못 갔어요. 네, 늘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월봉 보면 물론 좀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매년 성장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 너무 안 갔고 지금 매년 성장하는데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근데 시장 참가자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요새는. 동국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좋은 좀 게- 멀어졌나 네, 봐요. 멀어졌어요. 근데 원래 주식은 관심이 멀어졌을 때 사야 돼요. 걷어들여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미리 자리 깔고 앉아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근데 그게 좋은 기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환인제약 한번 보시면 네. 환인제약은 이제 우리 그 집에만 많이들 계시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울증에 다 걸려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치료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그 약간 이제 정신과 상담 받고 오면 네. 치료제 처방으로 해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정신병 치료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특화돼 있어요. 이 회사도 한번 월봉 보시면 네. 되게 돈 잘 벌어요. 근데 좀 많이 빠졌죠. 예, 2017년도에 좋았다가 그래서 네. 가격 매력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우울증 같은 거. 근데 우리 한국도 점점 그 선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신병에 대해서는 뭐 걸린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는데 우리 한국은 좀 약간 아직 그런 거 아니, 있잖아요. 그렇게 보죠. 예.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정신과 상담 받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맞아. 미국은 안 그런데. 네. 근데 우리 한국도 점점 미국처럼 좀 바뀌어가면 이 환인제약의 매출액은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생소하시죠. 우울증 치료제. 그러니까. 예. 분명히 정신병에 대한 질환을 겪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저는 분명히 환인제약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우울증 한번 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를 저는 한 두세 번인가 뭐 많이 가진 않았어요. 네. 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갔다 온 거를 이제 주변 친한 사람들 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 또 그 전에 냈던 그죠, 책이 엄마 관련된 에세이가 약간 그런 우울증과 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우울증이 돼서 많이 물어봐. 자기도 사실 병원 갔다 왔는데 아니면 자기도 지금 병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친구는 색안경을 안 끼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맞아요. 늘어날 네.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약간 틈새 시장이죠, 저런 그쵸. 거는. 예. 그리고 JW 생명과학 우리 병원 가면 수액제 맞잖아요. 기본 네. 입원하자마자 그렇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국내 3대 수액제 회사가 어디냐면 CJ. CJ랑 그다음에 그 대한약품, 네. 그 JW 생명과학 중해제약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 회사들인데 약간 다른 점은 이 JW 생명과학은 이제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기본으로 기초수액제라 그래요. 네. 그거 만든 거고 얘가 하는 건 영양수액제, 비타민제 영양수액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허하거나 그러면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영양수액제 하나만 놔주세요. 이러면 가격이 좀 세요. 근데 그거를 맞아서 내 에너지 보충도 하고 그런 건데 JW 생명과학이 이제 그쪽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유럽에 이제 백스터라는 유통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유럽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실제 매출액이 좀 최근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주가가 지금 되게 못 가요. 예, 월봉 한번 봐보세요. 월봉 보면 주가 많이 빠졌죠, 이것도. 고점 그러네요. 대비해서. 환인제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왜 제가 수액제 얘기를 해드리냐면, 수액제 시장 경쟁 강도가 약해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냐면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수액제를 만들려면 공장이 커야 돼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3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점된 형태인 데다가 점점 그 전 세계 인구가 다 고령화되고 있어요. 병원을 많이 가요. 그럼 병원 가면 일단 입원하자마자 무조건 수액 꽂겠습니다. 꽂아야 돼요. 일단 그건 의무예요. 그래서 입원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쵸.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예요.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양수액제도 같이 하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주가 역시 못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어쨌든 바이오도 좋았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나 그쵸. 뭐 백신 관련주나 정말 좋았어요. 뭐 진단 키트나. 작년에 좋은 건 그래 작년에 좋은 건데 헬스케어를 볼 때 그러면 올해 좋아질 거. 근데 못 오른 거.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저 기업들이 지금은 너무나 좀 안 가고 있어서 저는 다 좋아 보이는데 오늘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시대. 네. 뭐냐면 테슬라가 결국 저는 데이터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전기차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판매 뭐 대수에 따라 뭐 주가도 요동치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자동차가 하나의 이제 이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그래서 자동차를 일단 한 배 판매해서 거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은 오너가 어떻게 하죠?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예,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디 가고 어디서 정차하고 어떤 사고 기록까지. 그럼 그게 이 테슬라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자율주행 만들었잖아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도 제대로 못한 거를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오너분들이 네. 주행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000만 원짜리 딱 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꾸만 저번에 배터리 데이 때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25,000달러짜리 우리 전기차 내놓겠다. 솔직히 그거 팔아서 돈 안 났거든요. 마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강매도 얼만데. 그렇죠. 25,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가 2,500만 원인데 테슬라면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분명히 사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거의 아반떼 가격 정도 되나요? 그죠? 아반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전기차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냐?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일단은 자기는 돈 벌기보다 일단 이거- 깔아놓겠다. 네, 다 깔아놓은 거예요. 다 깔아놓으면 이걸 많이 탈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져요. 이 데이터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험업도 할 수 있어요. 보험업 그쵸. 아니면 뭐 주차 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별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로 치면 카카오가 맞아. 그거를 다 카카오톡을 네, 깔아버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빌리티죠.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네. 서비스. 그게 데이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4천만이 다 이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걸 노리고 이걸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는. 현대차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나 다른 어떤 회사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테슬라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 SI 업체들, 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근무할 때 보면 그 각 회사마다 뭐 메신저 창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뭐 인적 휴가 신청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어디 다 들어가잖아요. 인터넷망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삼성 SDS가 그런 소프트웨어 다 해주고 포스코는 포스코 ICT 다 계열사들이 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뭘 갖고 있어요? 직원들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을 수가 없는 게 삼성그룹은 엄청 또 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여러분의 신용 평가 정보 싹 갖고 있습니다. 국내 1등 업체고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 뭐 카카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매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하는 거 하잖아요. 그거 데이터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카카오 내비를 쓰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그런 운행 기록들이 카카오를 다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사업도 만들 수 있고 자율주행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이쪽인데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못 올랐어요. 진짜로. 삼성 SDS만 해도 주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쪽 데이터 시대에 이쪽 기업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이 중에 카카오는 뭐 갖고 계시죠? 그렇죠. 김 작가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좀 네. 수익을 실현하긴 네.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일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스페셜.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했나 봐요. 네, 스페셜 소재인데 이제 뭐냐면
화학회사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정유나 석유화학, 옛날 그 정통 기반의 네. 그런 회사들 말고 약간 특별한 특수 소재를 만드는 그런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네. 첫 번째가 바이오 플라스틱. 뭐냐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네. 플라스틱은 썩질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거기다가 미생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미생물을 넣으니까 2년에서 5년 후에 썩어버린대요. 그럼 없어지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그걸 하는 회사가 SKC입니다. SK가 제일제당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 제일제당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예. 근데 이쪽 시장이 최근에 미국의 한 회사도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유망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한국 회사들이 일부 이쪽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탄소 섬유. 네.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에 연료전지가 있죠. 그쵸. 수소의 최대 단점이 폭발 위험. 폭발성이 있다. 예, 너무나 이게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네. 엄청나게 고강도로 이걸 버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 소재가 탄소섬유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경량화 소재로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썼는데, 탄소섬유를 쓰면 그 이 수소의 이 압력을 견뎌낼 수가 있대요. 예전에 강원도에서도 수소 폭발 사고 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탱크가 폭발해가지고. 근데 이 탄소섬유 쓰면은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일본 기업들이 이거 다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밖에 못 만든 도레이 첨단 소재. 예, 그 회사가 다 거의 싹쓸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어냈고, 네. 작년 3분기에 드디어 이걸 돈을 벌기 시작. 그러니까 일단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앞으로의 횡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전 되게 잘해 나갈 것 같아서 네. 탄소섬유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그 암모니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암모니아가 이제 그 우리 용어로 NH3라 그래요. 화학 용어로. 뭐냐면 수소가 H잖아요. 그러면 H 수소 3개를 결합한 거예요. 질소에다. N이 질소고 H 3개, 수소 3개를 결합하면 암모니아가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소가 아까 제가 부피가 너무 크다 그랬죠. 그렇죠. 운반을 못 해요. 수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요새 호주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대규모로 수소가 앞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호주 같은 데는 이미 생산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했는데 운반을 해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원유처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피가 너무 크면 운반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탱크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나 만들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너무 커버리면. 근데 여기다가 마법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3개랑 질소 하나를 딱 결합시켜버리면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는 이 부피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운송하기가 너무나 좋대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비료에 많이 쓰이잖아요. 비료 회사들도 뭐 한 번씩 테마로 붙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암모니아는 어쨌든 롯데정밀화학이 국내에서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소의 운송 관점,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암모니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롯데정밀화학도 한번. 롯데정밀화학은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비욘드 미트라고 아세요? 대체육? 들어봤어요. 네, 그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 대신 고기 대체하는 물질 있죠. 그 대체 물질을 셀룰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만드는 게 롯데정밀화학이에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하죠. 석유화학 회사 맞는데 하는 사업들이 되게 좀 특수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올해 우리가 볼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 아이디어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모든 기업이 언급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급된 것들과 안 된 것들이 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냥 대표 종목일 뿐이다. 네, 대표 나머지도 근데 찾아봐야 여기 된다. 없는 것들 중에도 되게 찾아보시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는 아까 그 김 작가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남들 안 보는 거 먼저 들어가 있어야 네. 수익 내기가 오히려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걸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여기 외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작년에 네.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이거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보이면 투자하셔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네. 그런 걸 통해서 하시다가 한두 번 성공하면 그분은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 생각해요. 그런 투자 마인드는 되게 좋은 마인드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지금 1월 21일이죠. 거의 3시 20분인데 장 마감이 거의 좀 이따 하겠지만 한 3,160 근처에서 네. 마감을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김작가TV에서 연불리와 함께 쉽고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이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մ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 마지막 단계 이벤트 코드란에 염차장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에서 염차장과 함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연불리와 함께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